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연락 두절, 즉 의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서서히 연락을 끊고 등을 돌렸을 때 부모의 마음은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에 휩싸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상처를 안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께 어쩌면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에 따라 불편하고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마버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그 상처를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절된 관계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디 열린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이 여러분과 같이 아파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한 위로와 지지를 나누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흔히 놓칠 수 있는 7가지 사각지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각지대, 부모님 스스로가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분위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가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늘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스스로를 희생자나 피해자로 여기는 모습, 혹은 반대로 너무 미성숙하고 철없는 모습을 보이진 않으셨나요? 때로는 지나치게 극적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고 세상만사에 무관심하며 자녀에게조차 흥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부모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역할전도 현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 자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부모님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감정을 자극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시공간에 대한 감각을 잃고 오직 자신의 감정에만 매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배우자에게서 어떤 이유로든 위협을 느끼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감정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부모님은 그저 저 아이 때문에 내 아들, 딸을 잃었다는 서사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사에 빠져 극적이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자녀에게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그런 모습이 자녀와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지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 자녀는 부모 앞에서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 부모 곁에서 자녀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거리를 두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각지대, 자녀와의 관계를 거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비싼 학원 보내서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들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물론 자녀를 위해 헌신한 부모의 마음과 노고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의식주와 교육은 사랑이지 충성이나 복종을 요구하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사각지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마치 자녀에게 베푼 엄청난 시혜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무기로 자녀의 충성심을 요구하거나 부모의 미성숙한 행동을 참고 인내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관계를 거래로 만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는 종종 부모 자신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또 다른 특징은 타인과 진정성 있게 연결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제공, 예를 들어 비싼 저녁 식사나 선물, 학비 지원 등이 정서적 교감의 부재를 상쇄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따뜻한 눈빛, 공감의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간 돈과 시간을 계산하며 본전을 찾으려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닌 채권 채무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인 자녀가 느끼는 단절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부모는 나는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부모님은 나라는 사람 자체에는 한 번도 관심이 없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가 제공한 것들을 빚처럼 느끼게 만드는 관계 속에서 자녀는 죄책감과 부담감에 시달리다 결국 벗어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각지대, 자녀가 겪은 트라우마의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아빠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내가 뭘 어쩔 수 있었겠니? 자녀가 과거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선을 긋고 자신을 분리시키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그 관계에서 피해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사각지대는 그 학대가 일어나는 환경에 부모님 또한 분명히 존재했고 자녀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해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혼을 하거나 교제를 하고 그로 인해 자녀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다며 자신을 변호하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보호막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설령 그때는 막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래, 그때 아빠와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라며 자녀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부모는 자녀의 이런 요구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기 싫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오히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꺼내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자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절을 부르는 지점입니다. 자녀는 공감과 책임을 원하는데 부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에게서는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사각지대, 학대적인 행동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컸어. 사랑에 매라는 것도 있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부모님 세대가 성장했던 환경과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용납되었을지 모르는 행동들이 지금의 기준에서는 명백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소리 지르기, 형제자매와 비교하며 한쪽을 깎아내리기, 폭력이나 폭언이 오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술이나 약물 문제를 방치하기, 자녀의 사적인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퍼뜨리기, 자녀의 고통을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며 축소하고 무시하기, 신체적 체벌 등.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께는 다들 그렇게 사는 평범한 모습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자녀에게는 평생 가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자녀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자녀에게 쏟아내거나 자신의 힘든 인생사를 하소연하며 자녀에게 위로받으려는 행동은 자녀의 역할을 빼앗는 명백한 경계 침범이자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정상이라고 믿는 부모는 자녀가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하다,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 떤다고 생각하며 자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세대 간 트라우마의 대물림입니다. 부모님 자신이 과거에 더 심한 학대를 겪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는 덜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맞고 자란 부모는 자녀에게 폭언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양육 방식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언 역시 명백한 학대이며 그 고통의 크기는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결국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거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녀는 학대라고 말하는데 부모는 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 속에서 대화는 불가능해지고 자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끊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5번째 사각지대, 잘못된 편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녀의 삶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자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린 시절 친구와 다투었을 때 자초지종을 듣기도 전에 내가 뭘 잘못했겠지라며 자녀 탓을 하는 경우, 배우자나 다른 자녀 혹은 조부모가 명백히 한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데도 그 아이를 비난하며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경우, 성인 자녀가 이혼을 겪고 있을 때 자녀의 고통을 보듬기보다 떠나간 배우자의 편을 들며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부모는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혹은 도덕적으로 그게 옳다고 믿어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부모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신이 어릴 때 희생자 역할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자녀가 고통을 호소할 때 짜증을 느끼며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차갑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혹은 갈등 상황에서 더 화를 낼 것 같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상대적으로 만만한 자녀를 희생시키는 비겁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믿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반복적으로 깨질 때 자녀는 깊은 고립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며 관계의 단절은 예정된 수순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사각지대, 자녀의 경계를 그리고 부모 자신의 경계를 넘었을 수 있습니다. 경계라는 말은 우리 문화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자녀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자녀의 일기장을 훔쳐보거나 사적인 공간을 허락 없이 침범하고 자녀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이야기를 온 동네에 떠벌리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이런 경계 침범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전화나 문자로 자녀의 일상을 통제하려 하거나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는 것. 성인 자녀의 양육 방식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며 무시하는 것. 연락이 끊긴 자녀의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까지 연락해 정보를 캐내거나 자녀를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 모두 자녀의 독립적인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심각한 경계 침범입니다. 둘째는 부모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한 자녀를 다른 자녀보다 명백히 편애하는 것, 자녀를 상대로 배우자 흉을 보며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것, 자신의 감정적 문제를 자녀에게 털어놓으며 이로와 해결책을 구하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지 친구나 상담사가 아닙니다. 이런 경계 없는 관계 속에서 자녀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이거나 감정적 도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부모는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지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녀는 그 숨막히는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사각지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과거를 재구성하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과거의 특정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기억과 해석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데 부모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는 경우, 혹은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이라며 자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나 잘못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과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합니다. 나는 항상 널 사랑으로 대했다. 우리 집은 언제나 화목했다는 식의 긍정적인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것과 배치되는 자녀의 기억을 전부 부정해버립니다. 자녀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내가 워낙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였잖아 라며 문제의 원인을 자녀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이는 자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평행선만 달릴 뿐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자신의 완벽한 서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을 때 관계 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 왜곡된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까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7가지 사각지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성급하게 자녀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경계의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문제들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부모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힘겨운 삶과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 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먼저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해질 때 비로소 자녀와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화해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단절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언젠가 굳게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은 열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디 그 길고 힘든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길